자, 그렇다면 모든 심리 검사가 다 오남용되고 있는 건 아니죠. 연구자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타당화나 아니면 신뢰도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서 성격을 꽤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격 검사 가운데 잘 알려져 있고 또 게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인에게 아주 적합한 성격 특성 모형이라고 알려진 헥사코어 검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MBTI보다 덜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죠. 네네. 원래 심리학에서는 5개의 성격 요인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방성, 성실성, 원만성, 외향성, 정서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5개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5요인, 5개의 요인이라고 해서 많이 연구했는데 최근에 이 6번째인 정직 겸손성. 네.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중요도를 제기하는 그런 연구진들이 나왔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캐나다 캘거리 대학에 있는 이기범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자기 동료 마이클 애시턴이라고 하는 이 두 대학원생이 이상하게 5개로 안 묶이고 6개로 묶이더래요. 요인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데 연구가 참 재밌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연구자들이 이걸 버리면 나머지 연구자들도 별 생각 없이 6번째를 버려요. 예, 그냥 이게 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 두 분은 이거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기존의 5개의 요인이라고 보고를 했던 연구자들에게 다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그다음에 편지 보내서 혹시 6개 요인으로 묶이는 것 같지 않우?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게 이 6번째 뭐지? 그래서 이 6가지 요인에 이름을 붙여보자. 그게 정직 겸손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검사고 현재 굉장히 많이 심리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연구죠.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요. 자, 미술관에 가는 것을 지루하게 느낀다. 자, 다른 사람들이 내 방이나 책상이 지저분하다고 가끔씩 놀린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친한 척 할 것이다. 되게 민망한 문항이죠. 근데 한 번쯤 이거 사실 우리가 제일 고민되는 문항이죠. 네. 사실은 이런 문항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항이 100개, 질문이 100개 정도 이어지는 거예요. 네,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여기 계신 분들과 이거 100개를 다 하면 오늘 시간 다 지나니까 다 해볼 수는 없어서 미리 옆에 계신 네 분의 패널께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미리 검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네. 결과를 보실까요? 네. 네. 어쩌다 어른이 아니고 어쩌라고. 네, 지금 어쩌라고. 네, 어쨌든 네 분이 많이 다르죠. 이 각자 네 분이 도드라지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도드라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네 분은 각자 좋은 게 내 쪽으로 내가 뾰족한데 내가 좋은 게 와 있어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되게 떨리는데요. 그게 어떤 항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 성실. 나 너무 창피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우 창피해라. 먼저 이재용 씨와 김영준 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씨 굉장히 개방성이 높죠. 자, 여기서 이 개방적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틀렸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진짜 많아.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스타트업이 많은 주일수록 그 주의 개방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친화적으로 잘 지내려고 하는 욕구가 우호성이나 원만성이라고 하면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그들과 잘 못 지내도 심지어는 기존 멤버들과 어느 정도 마찰이 있다 손 치더라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김용준님은요, 또 다른 패턴이에요. 이 약간 동글동글하는데 성실성 쪽이랑 그 다음에 외향성 쪽이 높죠. 사실은 여기서 가장 외향적인 분이 김용준 씨예요. 예, 외향적. 자, 근데 이 외향적이다라고 하는 걸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계속해서 또 신나게 막 활기차게 지내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보통 하시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치자면 제가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한승현님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분이에요. 말이 안 되는 분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향적이다라는 건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나의 소위 말하는 그날의 연료량이에요. 연료량이에요. 네. 제가 좀 폭력적인 언어라서 잘 안 쓰려고 하지만 실탄이 충분하다는 거죠. 네. 실탄이 일찍 바닥나는 분이 내향적인 분. 그다음에 실탄이 좀 충분한 분이 좀 외향적인 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김용준님은 전형적인 특징이 안 지쳐요. 네, 안 지쳐요. 네, 네. 그런가요? 진짜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재미있는 두 분. 네. 신하영님과 네, 네. 일단 모양 자체가 확연히 다르죠. 네, 네, 네. 신하영님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성실성을 보고 계실 거예요. 성실성. 네. 그런데 성실성이 높다라는 것과 낮다라는 게 반드시 게으르다의 반대말로 이해하시는 건 되게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사람들이 성실성 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람들이 성실성이 떨어지는 패턴으로 나오는 거는 오히려 더 보편적입니다. 신하영 씨 같은 분들이 그래서 과감해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단 부딪혀보자. 네, 실패하는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배우고. 네, 그 경험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분이 사회에 있어야 사회가 더 도전하고 새로운 데 시각을 뜨는 네, 멋있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멋있다. 아메리카에서 공부하고 오더니 다르네. 한승현님, 네. 자유로운 영혼, 네, 그 다음에 소녀가장. 심지어는 그런데 저는 농담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별명이셨다면서요? 네. 아예 뭐 어쩌다 보니까. 네. 성실하고요. 근데 이 성실함 안에는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책임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철학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조직을 위해서 정말 끌고 나가는 사람이다. 당찬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마치 연장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존경심이 있고.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이런 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행복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행복이. 네. 행복 심리학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왜 사세요? 행복하려고요? 그것보다는 살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주 조금씩 늘 행복해야 되는데 이 책임감 강한 분들, 윤리의식 강한 분들, 성실함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도전하는 분들이 쭉 나중에 보고 오면 이분이 근데 행복할 데가 없어요. 성취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서 조금 더 즐거운 삶도 집어넣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헥사코 검사도 나중에 한번 받아보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유형화하지 않는 데 가장 중점을 둔 검사 결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신과 타인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이제 종이로 인쇄를 안 하더라고요, 매뉴얼을. PDF 파일로 이렇게 주는데 그걸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매뉴얼을. 왜냐하면 제가 무려 6번이나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차를 팔았습니다. 이제 신차를 구입해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타고 팔았는데 판날 알게 된 거예요. 그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이런 수납 공간이 있었네 이러면서
이런 버튼이 있었어. 저는 무려 5년이나 탄 차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아유, 잠깐 이거 되게 창피한 건데. 하다못해 몇 년 쓰고 내가 치울 기계도 그렇게 매뉴얼을 읽는데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알려고 하고 간편하게 알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싶은데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진짜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를 알고 싶은데 굉장히 우리는 엉뚱하게도 MBTI를 알고 싶어하고 알게 된 건 MBTI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보일 거라고 우리는 계속 연결짓고 있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을 정말 우리가 깊게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그때마다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겠죠.